네, 2월 2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최후 변론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탄핵 심판 최후 변론을 앞두고 저희가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이신 그리고 또 국회 탄핵소추단 단원이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부천시열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는 첫 출연이세요. 네, 너무 나오고 싶었습니다. 아, 정말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사실은 뉴스공장 보면서 네. 아 저분을 모셔야 된다. 아이고, 근데 감사합니다. 일정이 잘 안 맞아가지고 예. 계속 못 모셨어요. 예. 네, 저희 취재 편의점 첫 출연자에게 예. 저희 저 까만 카메라 보시고 네. 뜨거운 연대 인사 예.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난 계엄 사태로 인해서 전 국가와 국민들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국가가 정상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더 잘 살고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역에서 이렇게 다니시면서 인사 이렇게 하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준비를 안 시켜주셔가지고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하지 않고 그렇군요. 바로 네. 예. 예.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일입니다. 네. 사실상 마지막 변론기일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최후 변론. 국회 측도 준비하고 네. 뭐 그 피소추인 측도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지난 10차 변론기일 과정을 쭉 평가할 때 어떻게 좀 개인적으로 지켜보셨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두 번 이제 대통령 탄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탄핵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인용된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인데 그 사건에 비해서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은 법리적으로 조금 복잡하고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고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제기하는 어떤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법정에 나왔는데 역사적으로 다른 대통령들은 안 나왔죠. 네. 전직 대통령. 그런데 오히려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더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라리 출석을 하지 네. 말지 출석해서 늘어놓은 궤변과 거짓말.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 나와서 이제 본인은 법률 전문가고 내가 가장 잘한다,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국민들한테도 좀 메시지를 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온 것 같은데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한 얘기들이 뭐 요원, 뭐 인원, 뭐 그러니까요. 내가 인원이란 말 쓰지 않는다. 바로 그냥 1분도 안 지나서 그렇죠. 1분도 안 지나서 거짓말로 대통령이죠. 드러나고 해서 예. 오히려 저희들 탄핵소추단원들이 농담 비슷하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면 말할수록 더 마이너스일 것 같다. 말을 더 많이 시켜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좀 예. 그랬습니다. 예. 그 10차례 다 출석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쭉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 네. 그다음에 뭐 발언의 수위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 번은 다른 일이 있었어요. 출석 못했는데 다 출석한 셈이죠. 다른 것도 이제 영상으로 봤으니까 네. 그때.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출석하면서 봤을 때 느낌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이었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그러니까 말도 그렇게 길게 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네, 처음에는.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말도 좀 길어지고 약간 횡설수설하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에 직전에 이번 10차 변론기일인가요? 예. 이 직전에 있을 때의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은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표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탄핵소추 단원들끼리 얘기할 때도 야 좀 기가 빠지고 좀 뭔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예, 서로 예, 얘기할 예.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좀 읽혀졌죠. 예. 그래서 특히 그날은 10차 변론기일 오전에 형사재판 갔다 와서 이게 진짜 뭐 시체말로 현타란 말 있잖아요.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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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고인이구나 이런 네. 걸 진짜 느끼지 않았을까? 피고인으로서 현타가 예, 왔다. 현타가 왔을 거다. 네, 이런 네. 뭐 어떤 가볍게 얘기를 좀 나눈 적이 그날 있습니다. 법정에서도 뭐 자리를 엉뚱한데 앉아가지고 소동이 있었다. 저도 예. 그런 뭐 저는 현장에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저도 예. 이제 보도를 통해 들은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형사법정이
재판장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검사하고 변호인이 앉고 맞은편에 이제 또 사람이 앉은 자리가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럼 보통 이제 증인 맞은편에 앉는 사람은 증인들이 앉게 돼 있어요. 이제 피고인이 아니고요. 그렇죠. 검사가 이제 판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검사가 앉고 예. 왼쪽에 변호인들이 앉거든요. 예, 예. 그래서 증인 신문 할 때만 이제 증인 누가 나가서 앉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속 전 신문, 예. 그러니까 영장 실질 심사라고 하는 구속 전 신문은 그 피의자가 증인석에 앉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저는 이런 경우도 생각했는데 그게 원래 좌석이 처음에는 피고인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바뀌었어요 중간에 법 규정이. 아,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약간 대항 구조라 할까요? 예, 이제 예. 검사하고 변호하고 동등하게 대항적으로 아, 앉아야지. 네네. 이렇게 앉으면 뭔가 이렇게 벌써 균형이 기울어져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실에 직접 공판에 나갈 때는 그 자리였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아, 그렇구나. 바뀐 후는 잘 몰라서 거기 예. 앉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그 재판에 갈 일이 재판에 갈 없으니까요. 일이 없으니까 네. 이거 바뀌었나? 네. 그리고 아마 엉뚱한 자리에 앉은 거 아니냐. 그렇죠. 모르고 앉았을 가능성이 있다.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현타가 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저는 그걸 상당히 예, 의기소침해지고 예. 있다. 예. 표정이 굉장히 의기소침하다고 느꼈어요.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다들 동의하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미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네. 확 기울었고 네. 중도 표심이 돌아선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내란의 진실을 감출 수 없는 뭐 이런 사실들이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처음에 아마 이제 보고하는 사람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아직 이제 결론이 나지 변호인단이. 않으니 그렇죠. 예, 변호인단 예. 그런데 이제 점점 선거가 가까울수록 사실대로 보고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얼마 전에 뭐 기사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보고가 올라갔다 이런 기사도 좀 보여서 아마 이제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그래서 생각도 이제 듭니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의중이 흔들리고 있는 그게 네. 고스란히 드러나더라. 저는 표정에서 그렇다고 저는 아니 근데 봤습니다.